그들은 가장 밝은 조명 아래 빛났고 런웨이, 무대, 스크린에서 숭배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조용한 살인자, 즉 몸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앗아가는 질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규율이나 아름다움으로 위장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에 대한 끊임없는 강박으로 인해 단축되고 도둑맞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패션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손실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1.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은 브라질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에 띄며 겨우 21세였던 그녀는 이미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같은 브랜드의 런웨이에 섰고 포드, 엘리트와 같은 명문 에이전시와 함께 일했습니다. 런웨이에서 그녀는 거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사진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중국에서 모델링하기에 너무 뚱뚱하다는 말을 들은 후 그녀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06년까지 아나는 5피트 8인치 약 177만미피메트리에 키에 겨우 88파운드 약 10kg가 나갔습니다. 그녀의 체질량 지수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10스타 1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경고했지만 거식증과 폭식증의 악순환은 이미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화려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나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말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세요. 아이들을 잃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돈도 아이의 생명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아나의 죽음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패션의 빛 뒤에서 마름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가인 생명 자체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루이젤 라모스. 6년 8월. 패션계는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의 22세 모델 루이젤 라모스는 몬테비더 패션 위크에서 런웨이를 막 마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군중은 그녀의 우아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백스테이지로 들어서자 그녀의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젤의 아버지이자 전 우루과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나중에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혔습니다. 딸이 몇 달 동안 상추 잎과 다이어트 콜라만으로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체중은 급감했고 체질량 지수는 겨우 14.5라는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런웨이를 걸을 때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패션계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라이브 패션 위크에서 완벽함의 치명적인 대가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주 안에 마드리드 패션 위크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체질량 지수 BMI를 가진 모델의 출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도 곧 뒤를 이어 런웨이에서 악명 높은 사이즈 연연을 불법화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젤의 가족에게는 어떤 규칙이나 법도 그녀를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2세였고 빛으로 가득 찼어야 할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박수와 플래시가 생명을 요구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였습니다. 3. 엘리아나 라모스. 루이젤의 충격적인 죽음으로부터 6개월 후 라모스 가족에게 다시 비극이 닥쳤습니다. 2007년 2월 13일 루이젤의 여동생인 엘리아나 라모스는 몬테비더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엘리아나는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 떠오르는 모델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 아름다움, 그리고 오랜 경력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젤처럼 그녀 역시 불가능할 정도로 마른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몇 주 전 그녀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관련된 심부전이었습니다. 라모스 가족에게는 악몽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어린 딸, 2명의 밝은 미래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두 도둑 맞았습니다. 엘리아나의 시신을 발견한 할머니는 나중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담긴 말로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저에게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냥 깨어나지 않았어요. 루이젤과 엘리아나의 죽음은 라틴 아메리카와 그 너머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나란히 놓인 2개의 관은 어떤 런웨이보다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매는 함께 산업의 가장 어두운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요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침묵이 책임감보다 자주 선택된다는 진실 말입니다. 다음, 레나 자바론이 그녀는 겨우 10살이었을 때 너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목소리로 영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레나 자바로니의 데뷔 앨범 마 He's Making Eyes at Me는 차트 정상에 직행하여 그녀는 그런 종류의 성공을 이룬 가장 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음악을 약속하는 재능을 가진 아역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얻은 명성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13세가 되었을 때 레나는 이미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연에 대한 압박, 무대에서 항상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그녀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나선형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체중은 놀랍도록 떨어졌고 때로는 겨우 55파운드 약 25kg까지 내려갔습니다. 입원이 뒤따랐고 그녀의 몸이 음악 경력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약해 장기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가수 룰루는 레나와 함께 일했던 것을 회상하며 그녀의 연약한 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징후를 봤어요 라고 인정하며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끊임없이 레나를 해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겨우 35세의 나이로 레나 자바로니의 싸움은 비극적인 끝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빅터는 나중에 자부심과 비통함이 섞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일찍 죽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레나의 이야기는 아동 신동들이 흔히 겪는 일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현혹시키는 재능이지만 너무나 가혹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들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그들을 지쳐 쓰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이자벨 카로. 패션계에서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런웨이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의 날 것 그대로의 잔혹한 솔직함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모델이자 배우인 이자벨 카로는 전 세계가 거식증에 맞서게 만든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2007년 겨우 27세의 나이에 그녀는 사진작가 올리비에로 토스카니를 위해 누드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미용 보정이나 신중하게 연출된 우아함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그녀의 연약하고 뼈만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피부 아래 뼈들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자벨의 거식증과의 싸움은 겨우 13세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겨우 55파운드, 약 25kg였습니다. 2006년 그녀는 영양실조로 혼수 상태에 빠져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녀는 맞서 싸우려 노력했고 회고록 살찌고 싶지 않은 어린 소년을 쓰고 대중에게 인식을 높이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잔혹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다이어트와 미의 기준은 무해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너무 많은 손상을 견뎌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이자벨 카로는 2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년간의 굶주림은 그녀의 몸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녀의 연기 코치 다니엘 듀발은 그녀의 죽음을 씁쓸한 진실로 요약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완전히 낭비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이자벨의 유산은 화려한 잡지 표지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경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냈고 세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과 부인이 질병 자체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상기 역할을 합니다. 슈그 제레미 길리처 수년 동안 제레미 길리처는 남성적 아름다움의 표본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 운동선수 같은 몸매, 그리고 모든 잡지 표지에 어울릴 것 같은 미소.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사진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거식증과 씨름했고 그 싸움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미지를 앗아갔습니다. 한때 탄탄했던 그의 몸은 겨우 90파운드, 약 41kg로 밖에 나가지 않을 때까지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체지방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가는 그를 본 누구에게나 분명했지만 남성에게 식욕 부진이 동반되는 수치심과 침묵은 그의 싸움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다이애는 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해.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제레미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서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2010년 겨우 38세의 나이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무게는 겨우 66파운드, 약 30kg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식욕 부진이 여성의 질병이라는 위험한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하버드 연구는 나중에 거식증 사례의 거의 4분의 1이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레미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진실을 말하는 몸으로 존재함으로써 강조하려 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제레미 길리처의 이야기는 거식증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남녀 모두를 파괴할 수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침묵은 종종 질병 자체만큼이나 치명적입니다. 7. 발레리아 레비틴, 그녀는 한때 생기 넘치고 장래가 촉망되는 러시아의 건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급 친구들이 그녀를 너무 뚱뚱하다고 부르며 던진 잔인한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정을 얻기 위한 단순한 다이어트로 시작한 것이 평생 거식증과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발레리아 레비틴은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마른 여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성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칭호였습니다. 가장 심각했을 때 발레리아의 몸무게는 겨우 25파운드, 약 25kg였습니다. 그녀의 체질량 지수는 상상할 수 없는 7.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연약한 뼈에 바싹 붙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반전은 그녀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식욕부진으로 고통받는 젊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를 영감으로 여기고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악한 발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 40세의 나이로 발레리아 레비티는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패션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거짓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상기만을 남기는지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7개의 삶, 7개의 이야기. 모두 같은 조용한 살인자에 의해 단축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화려한 런웨이에서 스코틀랜드의 밝은 불빛까지, 파리 캠페인에서 미국 잡지 표지까지, 이 스타들 각자는 평생 지속되었어야 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름다움, 규율, 완벽함 뒤에 숨어있던 질병에 사로잡혔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몸을 소진시키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미래를 침묵 속에 훔쳐가는 싸움입니다.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 루이젤과 엘리아나 라모스, 레나 자바로니, 이자벨 카로, 제레미 길리처, 발레리아 레비틴. 그들의 이름은 박수가 치유할 수 없고 명성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패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 뒤에는 붕괴 직전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아름다움이 뼈가 아니라 삶 자체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